고양시 병에 네. 출마한 그 이기현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네. 뭐 보니까 자전거를 하루에 300km를 달리신 적도 예, 있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체력 하나는 끝내준다. 일산에서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저녁을 김천 가서 먹었습니다. 네. 오늘 또 이 방송 끝나고 가신다고요? 지원 유세하러? 네. 박지원이 지원하러 간다. 요새 하루에 몇 군데 나가세요? 한두 군데 가는데 오늘은 두 번째. 예.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해남에서 출퇴근하신다고? 거의 출퇴근하죠. 여기 뭐 서울에 와서 이틀 있고 해남에 가서 3일 있고. 역시 그러면서 또 해남에서는 호남 예. 돌아다니고. 그 어제 매불쇼에 나가셔서 그 방송을 하셨는데 댓글이 좋아요가 제일 많이 붙은 댓글이 이런 게 있었어요. 지원 할배 전남 안 오셔도 됩니다. 험지 가서 지원 많이 해주세요. 한석이라도 더 필요하니까 지역구에 안 오셔도 된다. 그 댓글이 틀렸어. 왜? 왜 지원 할배야? 아, 지원 세순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렇지. 예. 스마트보이, 스트롱보이, 영보이. 세순. 민주당의 세순. 예. 좋아요가 무려 이 댓글에 347개가 붙었어요. 그런 국민이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총경하고 마포에 선거 보셨어요? 영상 짤 돌아다닙니다. 그렇죠. 예. 총상! 원장님 충성! 필승! 필승! 서로 충상하고. 아니, 시인들한테는 세순 지원원장님께서 지원 유세 오신 건 정말 큰 힘입니다. 아, 특히 그래요? 수도권 후보들은 지원할 수 있는 뭐 자원들이 이렇게 당에 많지 못하신데 정말 지역에서 가면 누구든 다 알아보시고 또 누구든 좋아하시니까 특히 이 세순이시기 때문에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원 유세를 해달라고 세도 하고 있어요. 예. 살도 하고 있어요. 오늘 또 오는데 송파의 조세희. 아, 예. 조재희. 내가 비서실장 할 때 거기 행정관 했대요. 그랬을 겁니다. 네. 그리고 장경태 예. 최고위원. 동대문. 근데 다 나하고 친한 사람들만 나온 곳이에요. 그러나 선당 후보.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는 것이 박지원입니다. 거기가 되게 지원 요청 오는 데가 제 짐작에 김대중 대통령 팬들이 아직 남아있는 선거구일 거예요. 아직이라니요. 오늘 왜 이렇게 실수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 할매나 아직이나. 아니요. 그 양반들이 고치세요. 많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나 가버려. 가지 마세요. 그 이기현 후보님은 네. 당에서 20년을 보내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98년이면은 김대중 대통령 취임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2017년까지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국장 많이 했잖아요. 국장도 여러 개 했어요. 뭐 국장 뭐 직능부. 많이 했습니다. 네. 웬만한 국장 다 해봤고요. 네. 근데 그 기자들은 뭐 사회부, 국제부, 경제부 도는 게 뭐 당연하지만 당직자들도 그래요. 여러 부서를 도는 것이. 당연히 1년에 한 번씩 그 정기 인사가 인사가 있고요. 있죠. 네. 인사 때 뭐 현부서 유임하기도 하지만 또 조직의 활력으로 해서 1년 단위로 국장들 같은 경우는 지방 근무도 지키고 또 중앙에서 보직도 변경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국장을 좀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일찍 좀 승진해서. 그런 때 이 전배를 오히려 즐겼다. 네. 그리고 또 예. 우리 이기현 후보는 제가 국정원장 가니까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 상관이었다니까. 아, 민정비서관이 갑인가요? 갑이지. 어떤 면 청와대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 국정원장, 예. 검찰총장, 경찰청장 3대 권력기관은 비서실에서 타치를 못하게 하고 비서실장이 그리고 민정수석이 타치를 하는데 민정수석들이 내 후배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 감각이 뚜렷한 이기현 비서관이 저를 때려잡는데요. 아, 담당을 했다는 얘기네요. 담당. 아니죠. 때려잡죠. 야 저게 말이야. 내가 원내대표 할 때 국장했는데 내 앞에서 서지도 못했는데 그러나 그때는 내가 못 섰지. 아, 대변인 할 때 기자도 옆에 있잖아요, 지금. 진짜 유능해요. 그런데 민정비서관 하면서도 예의 딱 갖추면서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해주고
특히 인사 같은 것 대통령께 올리는데 착착착 빨리 해줘. 국회의원 잘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당직자 출신이 사실은 전문직 출신보다 저는 정치를 더 잘한다고 봐요. 잘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문직 출신들은 스페셜리스트, 영어로 그렇죠, 표현하면 그런데 그렇죠. 당직자들은 소통 감각을 가진 제너럴리스트일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일을 다 경험하고 또 항상 선거 현장에 나가서 국민들과 유권자들과 소통하는 시장 바닥을 돌아다닐 줄 알고 목욕탕을 다닐 줄 아는 그러한 정서와 발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현장 정치인으로서 커가는데 굉장히 큰 자산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로만 쫙 가는 것도 문제고 네, 당직자로만 또 쫙 가는 것도 문제고 그렇죠. 적절히 섞여야죠. 그렇습니다. 섞이는데 당직자 출신들, 뭐 청와대 비서관도 하셨지만 당직자 출신들의 장점은 잘 듣고 정무적 판단을 해서 그걸 현실에 반영한다. 네. 그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은 정치인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런 당뇨파 정치인의 대표가 다나카 가쿠에이. 그 다음에 이제 관료파 공무원 출신 대표가 그 후쿠다 다케오. 그런데 둘이 난영난제로 총리를 여러 번 했죠. 어쨌든 그렇고.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민정비서관을 하면 조국 수석하고도 같이 일을 하셨나요? 제가 청와대 들어가서 딱 5년을 일했는데요. 그중에 3년은 민정수석실에서 일했고요. 예. 또 1년은 안보실, 그다음에 1년은 시민사회수석실 이렇게 예, 일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예. 경우가 네. 있어요. 처음 들어가서 이제 조국 수석이 수석일 때 민정비서관이 백원 의원이었고요. 예. 그 밑에 이제 행정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개혁 업무뿐만 아니라 권력기관 업무뿐만 아니라 저 처음에는 기억하시겠지만 적폐청산 업무가 저희들의 주된 과제였어요. 예. 근데 그 과제들을 조국 수석과 같이 진행을 했었죠. 네. 요새 뭐 유튜브고 방송이고 신문이고 간에 조국 이름을 넣어야 조회가 나와요. 지금 이 2024년 3월, 4월 국면의 최대 그만합시다. 인기 있다는 조국. 조국 얘기 그만해요. 예, 아니 근데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정보 받아요. 아, 저는 이기현 후보한테 여쭤보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조국 수석이랑 같이 말 일을 조심해. 해보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옆에 또 그러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이에요? 같이 일해본 걸로.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인은 아니셨고요. 그 당시는 이제 서울대 교수를 하시다가 예, 공무원이 되셨는데 저는 정당에 있다가 다시 공무원이 된 어공으로 이제 만나 뵀고요. 남자로서는 완벽하죠. 그 우월한 기럭지와 외모 그리고 학식 그다음 매너 인격 뭐 하나 참 남자로서 저렇게 잘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단점이 얘기하시면 있었죠. 또 짤 그렇게 뽑아요. 아니요. 남자로서 완벽. 아니. 근데 이제 단점이 있었죠. 아니 네. 이기현 후보 네. 어떤 경우에도 조국 대표하고는 투샷으로 사진을 절대 안 찍어야 정치적으로 성공합니다. 선거 때까지. 같이 찍었다가 그냥 골로 가더라고요. 예. 조국 수석의 단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배바지입니다. 배바지. 그렇게 우월한 기럭짐에도 불구하고 바지를 제대로 입지 않고 그렇게 옛날 어르신들 입듯이 배꼽 예. 위까지 이렇게 꼭 예. 그 혁대를 하시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참 좋은 이제 스펙인데 그 다음에 이 기럭지인데 바지에 기지값이 많이 들어가 있네. 배바지를 입으셔서 저희들이 좀 놀렸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결국 본인이 피할 수 없는 정치인의 길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정치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수석 끝나면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난 정치하지 않는다고 단호하셨어요. 결국 그것이 이제 저희들 뭐 정치에서 뭐 역사에서 이프는 없습니다만 결국 이 사단의 주인공이 되시고 고통을 받으셨던 저는 사실 21대 총선 때 출마를 하셨으면 좀 다른 역사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프는 없지만 네. 그때 총선에 출마한다고 했으면 윤석열 총장하고의 갈등도 좀 덜 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조국의 운명은 자기 조국 얘기하지 스스로가- 말라면서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고난을 만들어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서울 경기도 분당 예. 재보궐선거 때 그때는 조국 대표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서울법대 교수였어요. 젊은 교수인데 제가 만났어요. 당신이 강남 좌파다. 강남 좌파라는 말을 언론에서 처음으로 내가 쓴 거예요. 강남 좌파다. 부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궐선거에 출마하면 당선된다. 그리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젊은 사람으로 없으니까 당신을 내가 대통령 후보로 만들 테니까 들어와라. 절대 정치 안 하겠대요. 절대.
뭐 그 순환의 시절이 있기까지는 정치할 생각이 없었다고 봐야죠. 일단 본인의 말을 따라가자면 네, 그렇고. 근데 우리 이 후보님은 조국 수석과 함께 일도 했지만 문재인의 사람이기도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책에 지난번에 쓰신 그 책 네. 제목에 보면은 이기현의 대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8인과의 대화 이 책에 보면 말미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민정비서관으로 퇴근길을 같이 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면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 조국 수석과 좀 다르지만 가장 절제된 그리고 가장 대한민국 5년 단임 대통령 중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기셨다. 물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계시지만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가는 국격을 만들어낸 대통령이었다. 저는 이렇게 감히 단언하고요. 그분이 집권 과정에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절제력, 정치인으로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네. 아, 정치인으로서 많이 배웠다. 네. 절제력에 대해서. 네. 감정이나 말이나 뭐 표현을. 네. 안타깝지만 사면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이제 민심을 청취하는 민정수석실의 기본 기능이기 때문에 사면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올려도 본인이 갖고 있는 최고 통치권자로서 또 5년 단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본인이 절제력을 보이시는 걸 보면서 사실 답답한 측면도 있었지만 저번에 긴 고통에 또 판단의 시간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참 어렵지만 따라 배우신 측면이 지금 있었습니다. 김경수 지사 사면 얘기하시는 거죠? 뭐 그 문제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의입니다. 예의입니다. 그때 하셨어야지.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7월 달에 국정원장 돼가지고 9월 달에 얘기가 나왔는데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사면합시다. 네. 그러면서 정경심 김경수도 같이 합시다. 다 반대.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반대하더라고요. 당신은 반대해야 된다. 그러나 나는 사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게 이제 2년 있다가 한 거죠. 그때 털었어야지. 그리고 제가 뭐 또 조금 다른 말씀 드리면 제가 해외 순방을 안보실에 있으면서 안보실 선임행정관으로 있었는데 같이 이제 1년 동안 코로나 직전이어서 순방을 좀 10여 차례 다닌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모시고. 네, 네. 그런데 저야 뭐 안보실 때문에 간 것이지만 대통령께서 보면 물론 주요 국가 4강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국가 정상들을 만날 때는 굉장히 의제도 많고 짧은 시간 내에 여러 회의들이 잡혀 있습니다. 회의를 준비하고 그 국가의 정상과 그 국가의 장관들을 만나서 회의할 때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준비를 해가지만 또 밤새 또 저녁에 상황의 변화가 생기면 또 하는데 저는 좀 놀란 것은 저희들이 보면은 이름도 잘 모를 것 같은 그리고 굉장히 약소국가의 정상들을 만나는데도 똑같은 정성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아세안 국가들 돌 때 그런 느낌 굉장히 많이 받았고. 진심 그 자체인. 네. 그래서 그 대한민국이 이미 10대 경제 강국이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있는 국가의 수반이 그 국가의 정상들은 해외 정상들과 만날 때 항상 소외의식을 느끼고 항상 우리가 약간 처지는 국가 대우를 받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감성을 가졌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진심을 다해서 성의를 보이셨고 또 여러 준비를 하셨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 국격을 올리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외교적 자세 큰 성과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들의 일부가 네. 메디치에서 나온 탁현민 네. 전 의전 비서관이 쓴 미스터 프레지던트라는 네. 책에 좀 나와 있습니다. 네. 김대중 잠깐, 대통령하고 그런 면에서 똑같은 네. 스타일이더라고요. 저도 국정원장 2년 하면서 모셔보면 진지해, 노력해. 그러니까 인구 막 한 200만, 그런데 사람이 너무 300만짜리 좋아. 나라 대통령한테 지금 보세요. 뜯어게. 네. 윤석열 대통령 사면 복권 자기 편만 다 해먹어 버렸잖아. 그래서 내가 양정철 소위 양비한테 야 이거 봐라 너희들 뭐 했냐 그랬더니 진짜 철저히 자기들끼리만 해먹네요. 또 아까 기다리면서 들으니까 민정비서관 시절에 코로나 때 그 마스크 대란 네, 네. 그 얘기 재밌더라고요. 네. 민정비서관실이 민정수석실 기능 자체가 특히 선임비서관실이 민정비서관인데 민정비서관실은 민심청취가 주요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에 가까운 특수관계인들, 친인척들이 기업으로부터 또 돈 많은 사람들로부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일 그리고 탈선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또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의 영역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 특히 이제 기억나는 일이 제가 농담으로 저희를 마스크 비서관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스크 대란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스크를 살 수가 없어서 약국 앞에 초기에 굉장히 대혼란이 벌어지고 국민들의 분노가 높았습니다. 그게 21대 총선 바로 직전이었어요. 저는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약국 앞에 새벽 서 있는 줄을 보면서 우리 막 섰잖아요, 그때.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이 나, 이 분노의 심판의 줄이려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무서웠어요. 조심했다, 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매점 매석 행위가 많았던 거예요. 이해하면 그 당시 100여 개의 등록된 마스크 업체가 있었는데 저희들 실제 조사해 보니까 50개밖에 마스크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국세청 사람들이랑 같이 갔다. 국세청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국세청 직원들이 실제 조사 다 끝내고 실제 업체 한 명씩을 저희가 부탁을 해서 당신들이 앉아서 하루 종일 같이 있어달라. 그분들이 아침에 같이 출근해서 짜장면 같이 먹고 같이 마스크 접고 이러면서 마스크의 매점 매석을 막았습니다. 빼돌리기를 막고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 돌아다니게 해서 네. 공급을 늘렸다. 생산량을 정확하게 파악했죠. 그리고 생산량이 공급되도록 했고요. 그렇지. 네, 네. 그런데 그때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예. 스마트 마스크 공장, 네, 스마트 네. 기업 이렇게 하는데 삼성에서 그 중소기업 지원 자금이 있더라고요. 삼성 킬라 박영선 중소기업 장관이 삼성 그 예산을 갖다가 마스크 공장들을 스마트 네. 공장으로 만들어줘가지고 확 증산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 조질 때는 언제고 또 갖다 코로나 앞에서는 협력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삼성이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공장 자동화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돈을 갖다가 마스크로 흘러가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삼성이 그 예산이 다 고갈되니까 이재용 회장이 더 하겠습니다. 해서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어요. 마스크가 처음에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쫙 정상화되기에는 우리 이기현 비서관님 또 박영선 장관 이런 분들의 숨은 공이 있었네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뭐라 민정비서관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진두지휘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매일 회의하셨죠? 아유. 뭐 말도 못 하셨지. 많이 불려가셨어요? 아니요, 국정원장도? 우리 국정원은 이제 마스크를 국내에서 아주 어려운 나라에 조금씩 지원을 했죠. 아, 맞아요. 그때 한번 그리고 말씀해 주셨죠. 미국 CIA도 이제 보내주고 뭐 다. 그때는 마스크가 무슨 마이싱이나 비타민 같은 거였어요. 엄청났죠. 그래서 네, 막 그렇습니다. 주면 굉장히 고마워하고 국가 간에도 그렇고. 그 고양시 병에 나가셨는데 여기가 윤회 의원 지역이죠? 예전에 이혼의 장관이 19, 20대 때 예. 이런 실력을 가지고 거기 가봤더니 뭘 해야 되겠던가요? 제일 시급한 게? 네, 고양시는 기억하시겠지만 일산은 저희 출마하는 일산은 그 일기 신도시로 지정이 돼서 그렇죠. 처음에 개발이 됐죠. 30년 전에 입주 시작할 때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잡고 이주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도권 정비법이라든지 군사보호법이라든지 여러 제재에 의해서 기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커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잡고 다 서울로 인근 도시로 가고 어르신들만 그대로 30년 만에 70대 중후반이 돼서 남아 계신 거예요. 그 30년 만에 급격히 노령화 지수가 높아졌습니다. 도시의 활력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저는 일산에 기업을 만들고 유치하고 또 노인도 살기 좋지만 아이들도 키우기 좋고 젊은이들이 직장을 서울로 가지 않고도 충분히 일산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융합된 세대가 융합돼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개념하에서 모든 공약들을 지금 위반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데, 예. 일산은요, 사실상 저희 고향입니다. 아, 그렇죠. 우리 선산이 거기 있어요. 그러기도 하고 또 DJ 대통령도 거기 네, 대기 있어요. 계셨고. 일산은 살기 좋은 곳입니다. 거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곳입니다. 이기현이 당선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산은 저도 좀 살았는데. 아, 그러셨죠? 예, 저도 서북 청년입니다. 근데 서울에 주로 서북 쪽에서 살았는데, 사람이 늙듯이 도시도 늙어간다. 그러니까 저희 또래가 나이 먹어가는 것처럼 도시도 늙어가더라를 일기 신도시를 보면서 느끼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막 자꾸 2기, 3기 신도시만 짓는데, 그럼 일기 신도시에서 한다면 어쩌란 얘기냐. 아까 이제 이기현 후보님이 얘기하신 일자리 문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좀 잘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후보들이 내지 않는 공약들을 많이 냈는데 그중에 평화 공약을 냈던 걸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일산이 유명한 군대가 있습니다. 구사단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 네, 아파트 한가운데 뭐 서울에 보면 나옵니다만 12.12 때 노태우 사단장이 쿠데타를 성공시키는 데 결정적 공을 세운 사단이 있습니다. 현실의 역사적 문제지만 저는 구사단이 지역 발전에 일정 장애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요충지이지만 이제는 아파트 숲에 둘러싸인 사단 사령부가 돼버렸습니다.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좀 공약을 냈고요. 군사보호구역이 38%나 됩니다. 지역구가요? 네, 아니면 네. 고양시가? 고양시 전체에서. 고양시 전체. 네, 그래서 이것도 20%대로 확 낮춰야 되겠다. 문재인 정부 때 48%였던 걸 저희가 10% 이상 낮췄는데 추가로 더 낮춰서 이곳에 기업이 들어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장항지구에 여러 가지 CJ 라이브스티, 방송 영상밸리, 테크노밸리 등이 준비되어 있고 또 평화경제특구법도 이제 통과가 됐고 또 경제자유의 구역도 신청해 놓고 있는데 다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기업이 들어오기엔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이 있어서 그 제약 조건들을 없애야 한다. 그게 제가 할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산에서 가장 높은 산이 고봉산입니다. 고봉산. 고봉산이에요. 내가 그때 네네. 이기현 비서관한테 제가 민원을 드렸죠. 드렸어요. 고봉산에 거기에 이제 국정원 송신소, 수신소가 있습니다. 철탑이. 아니 괜찮아요. 거기에 모든 방송사가 다 같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은 권력기관이라고 그 등산을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재준 당시 고양시장이 저한테 건의를 해서 이기현 비서관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걸 좀 터주자. 보고. 해가지고 다 터졌잖아요. 네. 그 철탑이 있는데 철탑은 제거를 못했고 철탑 주변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재준 시장이 그 당시 데크를 만들어서 철탑을 삥 둘러서 데크가 있어서 그 이전에는 관람 자체가 안 됐는데 참 정상에 갈 수 있는. 그때 제가 보고할 때 이 고향으로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네. 그러니까 그 철탑 거기를 터준 것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아니고 이기현 비서관이 보고하니까 하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향 준비했구나. 아니. 그때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때 씨앗을 잘 뿌려서 이제 오늘 가도 떴던 거죠. 오늘 출마해도 떴던 거고.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이제 신도시에서 출마한 사람들 얘기도 공석에서 사석에서 많이 듣는데 일을 좀 풀어나갈지 아시는 것 같아. 근본서부터 좀 바꿔볼 생각입니다. 아니 그런 당직 경험과 그러니까 청와대 5년 경험이 얼마나 큰 청와대는 전체적인 국정을 내려다보고 지평을 하는 곳이거든요. 잘할 거예요. 이상 자기 자랑하신 거죠? 청와대 계셨다고? 저야 뭐. 근데 이제 또 아시다시피 그 제 지역구에 정말산동에 김대중 대통령이 사저. 97년에 대통령 선거 때 당선돼서 사저가 있습니다. 원장님 너무 잘하신 사저인데 저희가 그것을 이제 매입해서 시에서 기념관으로 만들어 놨는데 시장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국민으로.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폐쇄시키고 문 닫아 놨는데 오늘 이 방송 찍고 나서 원장님과 저랑 거기 방문하는데 안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거기 문 잠겼는데 못 열어준다. 그래서 박지원 원장이 가시니까 좀 열어달라. 저도 간다.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다. 이틀을 저희가 싸웠습니다. 그때 문은 열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볼 수 있는데 고양시가 정말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뭐 좋은 유적지가 있지만 현대사에서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가 있었던 곳이어서 저는 이곳만큼은 기념관으로 잘 보존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저희 계승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 교육장을 쓰고 싶었는데 지금 폐쇄된 것이 대단히 아깝고요. 오늘 가서 문 열어준다니 구경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떻게든 이 기념관이 다시 복귀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기현 후보님이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살아온 걸 다 걸고 이제 선거에 나가시는데 덕담 한마디 해주시고 클로징 멘트 한번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기현 후보를 잘 압니다. 20년간 저와 함께 민주당에서 같이 했고 또 특히 제가 국정원장을 할 때는 2년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서 제가 직속 상관처럼 모시고 일했습니다. 잘 아는 이기현 후보야말로 모든 것을 갖춰 있기 때문에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서 박지원의 고향인
고양시를 위해서 반드시 이기현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십사. 이렇게 부탁 올립니다. 예. 네. 저는 김근태 의원의 비서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일했고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모실 수 있는 영광도 있었고 조국석과 같이 고난도 같이 했습니다. 잘 준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또 고양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면 제가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옆에 계신 박지원 원장님 저에게 큰 사부 같은 분이십니다. 제가 모시고 그 일 꼭 같이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기현 후보를 만나볼 수 있는 박지원의 식탁 구독, 좋아요 누르셨어요? 기왕이면 알림 설정까지 하세요. 이기현 파이팅! TV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기현 TV도 꼭 봐주십시오. 네, 이기현 TV 이제 겨우 3천 넘겼습니다. 꼭 5천 넘기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가 나가면 5천 넘어간다. 그래, 나가죠. 선거 예. 날까지는 한 3만 가야지. 아이, 그래야죠. 이기현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번에 메디치 출판사에서 호루라기 재단과 함께 후원하기 위해서 굿즈를 만들었습니다. 호루라기 재단은 우리 공익 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 단체인데요. 이 좋은 일에 쓰이는 이런 좋은 상품이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구입하셔서 우리 공익 신고자들 보호하는데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참하고 또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For Justice, 정의를 위하여 화이팅! For Democracy, 민주주의를 위하여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DJ라면 박지원에게 말씀하십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얘기는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민주당은 단결해서 정권교체의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살려야 경제도, 정의도, 남북관계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살립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For Democracy!